네, 오늘 단장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고 오셨을지 조금 짐작은 갑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대학 교육, 고등교육 정책 관련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정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한참 내년도 사업 기획을 위한 기획과제를 얼마 전에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교육부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도 이제 저희 협의 회장님께서 좀 발표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저희가 뭐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을 텐데요라고 했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단장님들도 많이 교체가 되셨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부담은 좀 내려놓고, 올해 진행된 부분들, 그리고 이미 평가도 끝나고 거의 올해 마무리는 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단장님들이 기존부터 계속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올해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올해 기존 대비해서 올해는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 한 부분과 함께, 또 이제 사실 그렇게 저희가 단장님들 모시고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단장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실무자들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 30분 안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견,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재단이나 교육부에 바라는 개선사항,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획하고 할 때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조금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거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이제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그런 쪽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발표 순서는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에 지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처음 이제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1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운영하셨던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진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에이스 플러스 사업, CK 사업,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위협 사업, 이런 약간의 특수성을 띄었었던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뭉쳐서 대학에서 자유롭게 계획을 세워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대신에 규모는 크게 가져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일원화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주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1주기, 2주기 때 지원 대상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선정평가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역량 진단, 캐디에서 진행하는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주기 때는 기본 역량 진단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었죠. 자율 개선 대학, 그리고 역량 강화 대학. 그래서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를 별도로 거쳐가지고 1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14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을 무사히 마치고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목적성 사업들과는 다르게 대학의 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코로나 시기에 좀 그것들을 좀 대학에서 수월하게,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줬던 것이 1주기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주기는 22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1년도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원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대상을 원래 국립대까지 포함해서 153개교로 시작이 됐었는데 23년도에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큰 개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고특회계라고 하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시작이 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학혁신 지원 사업 같은 일반 재정 지원 단가를 대폭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국립대 육성사업과의 약간의 중복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국립대 지원부는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통합을 하는 이런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자율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리고 사업의 일반 재정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23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23년서부터는 11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거기에다 24년서부터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이 개념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23년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교육과정 혁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주기의 주요 성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좀 중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평균 지원 단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렇게 상승된 데는 그 균특회계, 아마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가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연장을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23년도에 지원 단가가 대폭 상승 한 1.4배 정도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3년도서부터는 대학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업 외에 그 여러 가지 경상비성 경비라든지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율성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저 인건비는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내, 그리고 경상비성 경비는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를 10% 한도 내에서 그 안에서 경상비성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학들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이 부분은 23년도서부터 평가에 들어왔었던 학사제도 유연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전공자율선택제 수도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 방식도 대학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23년도부터 기존의 대학별로 종합등급이라고 해서 총점 기준으로 해서 이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 그냥 A등급 대학, C등급 대학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 대학에 대한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 서열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이제 교육부와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표별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A, B, C, S 등급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종합성과 등급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평가 큰 영역 안에서 각각 이제 도출을 함으로써 조금 그래도 대학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쪽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불만은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뮬러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기 때 처음으로 이제 적정 규모화라는 것을 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22년도에 배정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립대가 빠지고 총 43개교에 대해서 이제 적정 규모화, 그러니까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었고요. 이 개념이 지금 3주기 때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3개교에서 약 6,7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3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목표는 뭐 문구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세부 추진 전략 쪽에서 이번 3주기 들어오면서는 자율성을 기존처럼 강조함과 동시에 책무성을 조금 더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기존 2주기 때 이어오던 여러 가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뭐 이런 저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정규모화 개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중점 추진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율성과 책무성 조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수립했었던 자율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 관련돼서 네거티브 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책무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에 대한 차등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기존 대비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S등급서부터 C등급까지의 차등을 기존의 최저 0.7에서 최고 1.5에서 0.6 정도 차이가 나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벌렸습니다. 그래서 S등급을 2.0, C등급을 0.5까지 이렇게 해서 1.5의 편차가 나도록 그렇게 좀 차등폭을 확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자체 성과 관리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하나를 뺐죠. 정량 성과 지표를 빼고 정성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정성 쪽에서도 자체 성과 관리 영역을 기존의 10% 전체의 10% 인센티브 배분에 활용하던 것을 20%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혁신 이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율혁신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교육과정 혁신이라든지 적정규모 이런 부분들, 전공자율 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화 이 부분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정규모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제적 감축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서부터 3년 사업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원 대상은 저희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평가 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었죠. 기본 역량 진단이 폐지가 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나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까 오전에 이주열 원장님께서 좀 발표를 좀 죄송합니다. 이석열 원장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셨을 텐데요. 기관 평가 인증.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 그리고 사학진재단에서 진행하는 재정 진단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상이 없는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21개교가 올해의 신규 대학으로 포함이 되어서 138개교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사실은 기존의 블록 펀딩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육, 연구, 기타 이렇게 되어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라이즈 체계와의 뭐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구에서 삭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는 올해 기준에서 7,955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955억 원에 대한 배분은 저희가 기존의 포뮬러와 인센티브를 해서 사업비를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지적 내지는 외부에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포뮬러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그냥 사업비를 그냥 나눠주는 사업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정량성과 사업비 부분, 물론 정성평가 보고서를 위한 그런 정성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또 포뮬러에 원래 적용되던 저런 뭐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대학의 전방위적인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정량적인 성과인데, 이것을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한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학의 정량적인 성과, 정성적인 성과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성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량성과 사업비, 정성성과 사업비라는 명칭을 활용하게 된 거는 그런 개념이고요. 기존과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각의 사업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바뀐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됐고요. 정성성과 사업비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과 적정 규모와 지원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21개국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서 첫 해에 한해서 약간의 좀 지원에 있어서 약간 차등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올해의 재정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없이 통과를 하게 되면 26년도서부터 정상적인 사업비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조금 대학에서 힘드시겠지만 대학에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그렇게 좀 기존에 기회가 될 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 권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인지를 하실 텐데 모든 성과 사업비라든지 배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사업비 배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역별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그 편차 이런 부분들을 고려 없이 그냥 배분을 해버리게 되면 너무 수도권 대학 쪽에 치중되는 그런 지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런 권역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성과 사업비, 정성성과 사업비 뭐 각각 구조인데요. 우선은 조금 뭐 명칭이 좀 바뀌면서 조금 더 기존보다 좀 지표 내지는 좀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교육 여건 부분인데 우선은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대학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규모 지수, 재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여건, 그래서 재학생 충원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교육 여건 지표로 활용을 하는데 다만 달라진 부분은 재학생 충원율의 가중치를 올해 1.5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중치를 높게 가져가서 두 개의 교육 여건 중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좀 더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회균형 포뮬러라는 것을 따로 항목으로 신설을 하면서 기존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던 국가가장학금 인류형 수혜지수 외에 대학 규모에 따라서도 지원을 하는 규모지수라는 것을 또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성과 사업비를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 포뮬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그냥 대학에서는 요 결과만 받아보셨겠지만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 기준경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지금 전체 평균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체 모든 대학들의 평균 교육비. 그래서 모든 대학들의 평균 교육비 평균 숫자를 동일한 숫자를 가져가고 거기에 학교의 규모 이런 부분들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대학별로 대학별로 교육비를 반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좀 너무 사업비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이런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저런 산식을 확정을 지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성과 사업비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과평가에 따라서 두 개의 영역으로 해서 80대 20 비율로 해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그런 부분과 적정 규모와 계획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0억 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은 아직 배분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성성과 사업비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물론 죄송스럽지만 아직 교부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기재부에서 돈이 덜 내려와서 저희가 교부가 완료되는 대로 물론 이제 대학에 이제 다 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배분까지 금액까지 알려드린 것은 저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적정 규모 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최종 거의 결과가 지금 확정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에 추가적으로 교부를 하고 그리고 잔여 예산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대학들에 나눠드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아마 12월 중에 이와 관련된 안내가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정규모 지원금을 방금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우선 기본이 됐었던 게 2주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시한 대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체적 감축지원금과 미충 업무 감축지원금을 나눠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검증을 해봤더니 저희가 2주기 때 43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신청 들어온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 확정된 결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7개교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줄어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대학에서 뭐 좀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2차년도에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아마 올해는 기본계획 확정 시기도 좀 늦었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 대학들의 뭐 학생 충원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26학년도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등록금 좀 상향 기조 이런 부분들도 뭐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학생 규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발맞춰서 적정 규모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단순히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은 연구 중심 쪽으로 좀 더 가보겠다라는 대학의 경우는 학부 정원을 좀 줄여서 대학원 중원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모집 유보 승인을 받아서 그런 부분, 또는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조금 더 기존의 학령 인구 대상 정원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100%는 아니지만 50%까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셔서 좀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2주기 때 저희가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이미 지원해드린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3년 뭐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해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 의무를 이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뭐 뒤쪽에서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뭐 몇 가지 문구 추가된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좀 뭔가 제한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되게 제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과평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6월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진행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물론 첫 해년도이긴 했지만 성과평가라는 걸 실시를 했죠. 그래서 저희 교육혁신 위주로 해서 많은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그 교육혁신이라는 것이 비단 작년 한 해만의 실적이 아니라 그동안 대학들이 누적해 왔었던 노력과 현황을 좀 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대학혁신의 평가 기준에 맞는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신규 대학이든 아니든 기존 대학이든 아니든 모든 대학들 대상으로 138개교 저희가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육혁신 성과 부분과 자체 성과 관리 이렇게 해서 80대 20 비율로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평가 지표는 이러했고요. 뭐 이미 지나간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새로 오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 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모집 단계 혁신성 부분이 수도권은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그 가산점이 있잖아요. 전공자유 선택제 비율에 따른 가산점이 있는데, 가산점은 가산점대로 가져가시지만 그 똑같은 점수다 하더라도 그 난이도라든지 대학의 노력 정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자
정성성과 지표에다가 만들어 놨었던 부분이 그 모집 단계의 혁신성 15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의 기초 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지표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전공자율 선택제를 저희가 강조를 하다 보니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표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는데, 약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2점 정도 차이긴 하지만 더 가져간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성과 관리는 기존에 전체 80대 20 비율로 평가하던 부분에서 자체성과 관리가 80대 정량성과 10 그리고 자체성과 관리 10 이렇게 하던 것을 올해 평가서부터는 자체성과 관리를 20 비중으로 해서 가져갔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성과 지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관리 환류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각각 교육혁신성과와 그 자체성과 관리를 각각 100점씩 만점으로 기준을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각각 2개의 그 평가 등급을 가져가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모든 평가 지표는 정성평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과 부분은 어쨌든 대학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이런 교육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평가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학이 추진한 모든 혁신 성과, 그리고 25, 27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시고 또 학사제도 유연화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대학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정책연구 통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도입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학에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이 체크리스트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거의 도출이 된 부분이라서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그 부분은 대학에 저희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뭐 저희가 성과평가할 때 봤더니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 몇 번에 해당되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구성한 대학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성과평가위원님들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대학들이 조금 더 그래도 학생 지원 체계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좀 관련된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성과 가산점은 어쨌든 전공자율 선택제 도입 비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10점 24년도에는 1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10점 최대 10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15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에서 이렇게 좀 조금 더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했는데요. 이게 가산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뭔지는 저도 솔직히 조금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는 좀 제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도 좀 의견 제시하고 혹시나 나중에 좀 대학에서도 의견을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의견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성과 관리 부분은 어쨌든 자유성과 지표를 어떻게 그 지표를 구성을 했고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게 그 도전성 있게 설계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학내 성과관리 시스템 적절성, 자체평가 등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 사항을 어떻게 도출해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평가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절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식은 앞으로도 아마 거의 당분간은 계속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별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패널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를 하면서 또 대학들의 또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화상으로 저희가 질의응답 또 실시
실시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도출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정성성과 점수에다가 가산점 획득 결과를 합산을 해서 그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 표에 있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인센티브 가중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최대 1.5, 최소 C가 0.7이었던 것을 그 좀 개선을 해가지고 좀 그 확대 그 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오래 변경된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성성과 사업비든 정량성과 사업비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권역별로 먼저 사업비를 배분한 이후에 그 안에서 교육 여건 지표에 따라서 포뮬러, 그러니까 정량성과 사업비를 배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성성과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2년 연속 성과 등급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에 따른 책무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이번 3주기의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하는 경우에 정성성과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2년도에 두 번째 해에 해당하는, 그리고 2년 연속 C등급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정성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성과 사업비를 30% 감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기본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년도에 기본 계획에 어떤 형태로 이제 문구가 이제 박힐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그런 성과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보고서를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산점 검증과 그 정성평가를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산점 검증은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실 만한 그런 실무자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가산점 산출 검증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정성성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패널별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성과 평가는 저희가 6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종합을 해서 7월 말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확정 짓고, 그 결과를 8월 5일에 저희가 대학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검증 세부 절차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내년에도 전공자료 선택제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재단에서 1차 검토 후에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것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발표 평가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자료들은 추가적으로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 자료를 접수하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정성성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요거가 보시면은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지원 대학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4개의 패널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기간을 부여해 가면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저 기간 동안에는 질의응답도 진행을 해서 좀 더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평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고서 검토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저희가 평가 진행하고 질의응답, 물론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만 그 위원님들께 저희 단장님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뭐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일주일 이상 되는, 열흘 이상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많은 토론과 많은 검토 기간이 부여가 되었고 충분한 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그런 사업비 배분을 어떻게 해드렸고 성과평가 어떻게 진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올해 9월 달에 이제 저희 대학에 통보 나간 부분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집행 점검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인데요. 첫 번째 그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들 중에서 약간 수정된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사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산학협력이라든지 평생교육 부분이 라이즈 체계로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이거는 뭐 적정 규모와 관련된 내용 뭐 이 부분 들어가 있고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뭐 약간의 그 문구가 살짝 수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신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에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비를 지원하면 사사 표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연구 논문에 보면 이 논문은 무슨 대학 무슨 사업 뭐 교육부 무슨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뭐 과제 번호도 나오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보고서라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제 표기가 되는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논문을 쓰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사 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 공공 재원을 활용을 해서 대학의 이제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나 그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 사업에 대한 그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처 외의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우리 사업비를 활용해서 지어진 건물, 지어진 건물은 아니죠. 수리된 뭐 그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강의실이 만들어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 로고라든지 아니면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좀 표시를 해주셔야지 대학 내에서도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인식을 하시고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이런데 좀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사업에서 지원됐다라는 거를 조금 더 표를 내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처 입장에서 단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셔서 따오셨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사업에서 내가 담당하는 사업에서 이거 한 거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한 문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비목은 어떤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대학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세요라는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부 수정된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지금 실험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와 관련된 그 개정 사항은 저희가 재작년서부터인가요? R&D 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천억이면 0.5 개수가 붙어서 4천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R&D 부분이다라는 것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학기술 혁신법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험실습 장비, 기자재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연구장비 구입할 때 거쳐야 되는 연구장비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저희가 명시를 해놨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비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관리라든지 또 좀 체계적인 그 계획하에 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1억 원 이상 장비 같은 경우는 별도 엠팩이라는 기관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말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대학에서 대학 책임하에 먼저 집행을 하시고 사후 심의를 받는 제도도 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에서도 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최소화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대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런 그 사후 심의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건비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해석에 있어서 좀 혼란을 빚었었던 것이, 그러면은 25% 상한액을 할 때 이것을 어떤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당연도 사업비가 기준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혼란을 느끼시는 대학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명문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미참여 인건비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생겼는데,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실시하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대상 행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축제 관련된 비용에서 연예인 초청비 이런 부분들을 지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정서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문화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좀 너무 과도한 경비에 행사성 경비 이런 데 사용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골고루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문화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당연연도 사업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책정하는 그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9월에 확정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의 그 비목별 집행 불가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대학에도 9월달에 저희가 통보가 되었고요. 매뉴얼과 함께 그 저희가 안내가 되었는데 그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뉴얼은 저희가 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그 대학에서 좀 어떠한 증빙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좀 문구 같은 것들을 좀 더 좀 정교하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4년에 대한 저희가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가 거의 마무리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의 요건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비는 내부 품위, 지출 원인 행위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출 결의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회의를 했다라고 할 때 그냥 카드 긁고 결과 보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누구 대상으로 집행할 거다라는 대략적인 계획을 먼저 결제를 받으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 행위를 하시고 지출 결의를 하시는 것이 절차에 맞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2월 범위는 뭐 아까 사업비 2월이 안 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라고 어떤 분께서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요. 어쨌든 계속 사업연도 안에서는 물론 당연연도에 전액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원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10%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2월 가능 범위 이런 부분들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출 기간이 너무 짧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들은 나중에 상황 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게 되고 저희가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면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 대학 중에 한 50%에 해당되는 대학들을 뽑아서 저희가 그 대상 대학으로는 상세 정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고요. 회계사들이 주가 돼가지고 세부 증빙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사업비 환수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요 지적사항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요 지적되는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이 카테고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목적과 무관한 경비를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비목 집행을 잘못된 비목에서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회의비라든지 뭐 여러 이제 사업 기간 외에 사업비 집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뭐 체험 활동 관광성 비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맞아라는 의심이 조금 든다라고 하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시 뭐 이런 관광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시 사업과 무관한 기념품을 뭐 너무 과도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섭외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기념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래 사업이라든지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원칙이잖아요. 내부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념품 만들고 하는 것들도 사실 지적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여러 가지 경비 집행,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과 무관한 일반 행사성 경비라든지 경상심성 경비를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집행한 경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밖의 사업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목 집행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회의비 초과 집행,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초과 집행,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각각 사례별로 해가지고 이제 좀 세부적인 사례, 이제 잘못 집행한 사례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뉴얼에도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 약간 뭐 관광성 경비라고 보는 부분, 뭐 뮤지컬 티켓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집행, 이 부분은 뭐 과 운영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현금 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관련돼서 뭐 초과 집행한 부분, 여비 기준 초과 집행한 부분, 그리고 회의비와 관련돼서 식대 기준을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류대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뭐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식당이 아니라 주점에서 사업비를 집행했다든지, 또는 회의 장소는 서울인데 뭐 완전 원격지에서 말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출장 중인 인원이 여기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고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반드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기간 외에 사업비 집행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마지막 날짜가 2월 28일이니까 2월 28일에까지 그 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지출 행위를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증빙 관련돼서 잘 지켜주셔야 된다. 구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2주기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 집행 점검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뭐 자료를 내시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요 집행 점검 항목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증빙과 함께 이제 제출을 받았는데, 이 내용들 보셔서 인센티브 지급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지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적정 집행 사례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도 지금 거의 몇 달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례는 평가 기준 및 규정이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서 뭐 직급에 따라서 그냥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직자가 추천해가지고 그냥 특정 직원은 A, 특정 직원은 B, 그래서 돈 얼마 지급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 저희가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R&D 사업에서도 100%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배분을 위한 내부 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마련을 해서 이 부분은 대학에 계신 구성원들한테 공지가,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공지가 되어서 이런 부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해당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정도 및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기간을 맞추지 못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인센티브는 올해의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올해 기간 안에 평가 마무리해서 사업비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회계년도 끝나고 나서 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전년도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집행 기간에 있어서 약간 좀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그 대학 같은 경우에 출납 폐쇄 기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시고 있어서 3월 2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하실 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모든 원인행위까지 완료가 되야 된다. 이 원인행위는 물론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되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가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누구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확정이 되었지만 계좌이체가는 어쩔 수 없이 3월로 넘어간 3월 20일 전에 완료한 이런 건 정도가 문제 없는 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2월 말일이 아니라 좀 미리 평가계획 수립하셔가지고 평가 실시하시고 인센티브를 배분하셔야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센티브 지급하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로 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 좀 발표 오래 해가지고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